죄송하지만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전 부인 같은 거 모릅니다. 남자의 차가운 한마디가 딸의 결혼식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20년 전 바다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이 재벌 회장이 되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야 서연이야. 당신 장례까지 치렀는데 어떻게 살아있어? 제 절규에도 남편은 수행원들을 시켜 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죽은 남편을 가슴에 묻고 20년을 수절하며 딸을 키웠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경멸과 모르는 사람 취급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버리고 간 손수건에서 소름 끼치는 비밀 암호를 발견하게 되는데 과연 이 남자는 진짜 남편일까요? 아니면 남편 행세를 하는 사기꾼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의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쏟아냈습니다. 이서연은 손목시계를 힐끗 보며 직원들에게 마지막 점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음향팀, 신부 입장 음악 한 번 더 틀어보세요. 혹시라도 끊기면 안 돼요. 그리고 플라워 팀, 메인 테이블 앞 장미 높이 다시 맞춰주세요. 지금은 조금 들쭉날쭉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20년 넘게 이벤트 기획사를 운영하며 쌓아온 경험이 그녀의 손끝과 말투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남의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외동딸 해나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서연은 신부 대기실로 향하며 가슴속 떨림을 억눌렀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자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해나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나가 어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결혼해? 손이 막 떨려. 꿈 같아. 서연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해나 이제 다 컸지. 엄마 눈에는 아직도 네가 작은 배낭 메고 유치원 가던 모습 그대로야. 해나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았지? 나 알고 있어. 그래서 오늘 더 감사해. 서연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습니다. 20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워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생은 무슨, 네가 아프지 않고 잘 자라준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었어. 서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식장으로 돌아온 서연은 하객 명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당당한 걸음으로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의 주변으로 보이지 않는 기운이 흘렀습니다. 수행원 2명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저 사람 강민준 회장 아니야? 맞아, 미래그룹 회장님이잖아. 이런 결혼식에 왜 오셨지? 하객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축의금을 받는 데스크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강민준이라는 남자가 직원에게 흰색 봉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남자의 옆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명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바다에서 사라진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의 형태까지 모두 똑같았습니다. 당신 정말 당신이야? 강민주는 서연을 잠깐 쳐다보더니 무표정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 했습니다. 강민준이 수행원에게 뭔가 지시하고는 자리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서연이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미안해. 명단 좀 주워줄래? 직원이 바닥에 종이를 주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지고 해나가 웨딩 마치에 맞춰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은 하객석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앉아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고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저렇게 살아있다니. 피로연이 시작되고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민준도 자리에서 일어나 신랑 신부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그의 움직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두 분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강민준이 해나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해나가 공손하게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더 영광입니다. 강민준이 역게 미소 짓고 신랑에게도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연 쪽을 힐끗 보았지만 금세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피로 연장을 가로질러 강민준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강민준이 물을 마시다가 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해나 5살 때 매일 밤 무섭다고 울던 거 기억나요? 불 끄면 내 손 꼭 잡고 자던 아이예요. 그리고 우리끼리만 알던 암호. 그거 기억 안 나요? 강민준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냉정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과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수행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서연이 그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수행원이 재빠르게 막았습니다. 부인,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길을 막지 말아주세요. 강민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피로 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해나가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까 강민준 회장님이랑 무슨 얘기한 거예요? 엄마 아는 사람이야? 서연이 딸의 눈을 피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회장님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것 같아. 그냥 작은 오해야. 해나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피로연이 끝난 후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강민준의 차량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방탄 리무진이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판을 촬영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해양경찰이 전달한 수사보고서와 유류품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흐릿한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신원 확인 과정이 정말 정확했던 걸까? 서연이 강민준의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미래그룹 회장 강민준.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켜고 미래그룹을 검색했습니다. 글로벌 투자 회사였습니다. 계열사 목록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서연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계열사 중 하나가 다음 달 VIP 만찬 행사를 준비 중이라는 공고가 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여 그 공고를 클릭했습니다. 서연은 아침 일찍 사무실에 출근해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이번 미래 그룹 계열사 만찬 행사 제안서 우리가 꼭 따내야 해요. 총력을 기울여 주세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책상 앞에 앉아 제안서를 수정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완벽해야 했습니다. 민준의 회사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오후 2시 서연은 미래 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유리로 된 초고층 빌딩이 햇빛을 반사하며 위압적으로 솟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방 속 제안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벤트 기획사 대표 이서연입니다. 비서실과 약속이 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고 방문증을 내밀었습니다. 28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서연의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28층에서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비서실 앞에서 30대 후반의 남자가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이서연 대표님이시죠? 비서실장 최준혁입니다. 준혁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의 악수는 강했습니다. 들어오시죠. 준혁이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제안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저희는 지난 10년간 대기업 VIP 행사를 50건 이상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해외 귀빈 접대 경험이 풍부합니다. 준혁이 제안서를 넘기며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대표님, 우리 회사에 특별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서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래그룹과 함께 일하는 건 모든 기획사의 꿈이니까요. 준혁이 제안서를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계약서는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서연이 놀라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벌써 결정하시는 건가요? 대표님의 경력이 충분히 검증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우리 회장님은 매우 사적인 분이십니다. 업무 외의 접근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준혁의 목소리에 경고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철저히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회의실을 나온 서연은 로비로 내려가지 않고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준의 사무실이 어디쯤일까? 서연은 각 층 안내판을 살폈습니다. 무엇을 찾으십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돌아서자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찾고 있었어요. 준혁이 엘리베이터를 가리켰습니다. 1층에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죠. 서연은 어쩔 수 없이 준혁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 준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대표님. 서연은 빌딩을 빠져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은 땄지만 민준에게 접근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남편의 행방을 추적했던 사설 탐정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탐정님? 저 이서연입니다. 오래전에 제 남편 건으로 의뢰했던 거 기억하시죠? 전화 너머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 기억하죠. 그때 해상사고 건이었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새로운 정보가 생겼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내일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로 오시죠. 전화를 끊은 서연은 다시 미래 그룹 빌딩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건물 앞에 검은색 리무진이 멈춰 섰습니다.
민준이 수행원들과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리창에 바짝 붙었습니다. 민준이 빌딩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20년 전과 똑같은 걸음걸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탐정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좁은 사무실 안에는 서류와 파일이 가득했습니다. 김 탐정이 의자를 권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정보를 얻으셨습니까? 서연이 가방에서 강민준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인 것 같아요. 김 탐정이 명함을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래그룹 회장이요? 이서연 씨, 정신 차리십시오. 남편분은 20년 전에 돌아가셨잖습니까? 서연이 탐정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직접 봤어요. 얼굴이 똑같아요. 목소리도 걸음걸이도요. 탐정이 한숨을 쉬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강민준 회장에 대해 조사해 보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십시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흘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은 다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놀라운 정보를 찾았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20년 전 신원불명의 혼수 상태 환자로 싱가포르의 한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병원 기록에 따르면 환자는 해상사고로 구조되었고 이후 거대 자산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탐정이 파일 속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병원 기록과 입양 서류 사이에 시간 공백이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분을 세탁한 것처럼 보여요. 서연은 파일을 움켜쥐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분명 민준이었습니다. 더 조사해 주세요. 20년 전 그 해상사고 당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 주세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용이 꽤 들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상관없어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서연은 사무실을 나와 20년 전 민준과 함께 살았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낡은 빌라촌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1층 슈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서연을 알아봤습니다. 어머, 서연 씨 아니야? 얼마 만이야?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남편분 일로 얼마나 고생했어. 해나는 잘 있니? 네, 최근에 결혼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근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20년 전 우리 남편 사고 나기 직전에 특이한 일 없었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때 남편분이 누군가한테 전화 받고 안색이 안 좋아진 적이 있었어. 슈퍼 공중전화 쓰러 왔다가 통화하는 거 봤거든.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잘은 못 들었는데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고 소리치더라고. 그때 표정이 정말 무서웠어. 서연은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빌라촌을 나섰습니다. 민주는 누군가에게 협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했습니다.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대표님, 다음 주 화요일에 만찬 행사 최종 점검 미팅이 있습니다. 본사로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민준의 회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화요일 오후 서연은 미래 그룹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행사 일정표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해외 기빈 10명이 참석합니다. 메뉴는 프렌치 코스로 결정됐고요.
테이블 배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VIP 대기실은 따로 준비해야 할까요? 그건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귀빈들을 맞이하실 겁니다. 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준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순간 맞은편에서 민준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발이 멈췄습니다. 민준도 서연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민준이 차갑게 서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우세요. 복도에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서연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해나가 당신 딸이라는 생물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DNA 검사 결과도 있고요. 민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얼음장처럼 굳어졌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이 누구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민준이 수행원을 불렀습니다. 이분을 밖으로 안내해드려. 수행원이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이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나 몰라요? 정말 나를 모른다고요? 민준이 돌아서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법무팀에 연락하십시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준이 사라지고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 제 남편이에요. 2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라고요. 준혁이 서연을 회의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물을 건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회장님은 20년 전 싱가포르에서 입양되셨어요. 한국과는 아무 연고도 없으십니다. 서연이 물컵을 내려놓으며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 왼쪽 어깨에 화상 자국이 있을 거예요. 해나가 3살 때 뜨거운 물에 데인 흔터요. 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런 사적인 정보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 자국을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20년 전에요. 준혁이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제 충고를 들으세요. 회장님은 과거를 모두 지운 새 삶을 살고 계십니다. 해나 씨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멈추세요. 준혁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합의서입니다. 1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이주 비용도 지원하고요. 서연이 비웃으며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돈으로 입을 막으려고요? 준혁 씨, 당신도 알고 있죠? 강민준이 20년 전 거대 폭력 조직의 자금 세탁에 연루됐었다는 거요. 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들으셨습니까? 탐정을 고용했어요. 20년 전 기록을 다 찾아냈죠. 그 조직 이름이 뭐였더라, 검은. 준혁이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와해된 조직의 허위 사실입니다. 회장님은 정당한 방법으로 글로벌 사업을 키워오셨어요. 그럼 왜 신분을 세탁했죠? 왜 이름까지 바꿨어요? 준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이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포기 안 해요. 절대로요. 서연이 회의실을 나가려는 순간 준혁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행사 계약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회장님께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경고입니다. 서연은 대답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집무실에서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이서연 대표가 제출한 행사 기획안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기획안 마지막 페이지에 어린아이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해나 5살 생일. 민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작은 케이크 앞에서 손뼉 치던 딸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이 사진은 왜 여기에? 실수로 첨부된 것 같습니다. 민준이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을 불러. 잠시 후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이서연 대표 감시를 강화해. 행사 준비 외에는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알겠습니다. 준혁이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봐. 이서연 대표가 정말 회장님의 전 부인이 맞습니까?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하지만 회장님께서. 민준이 준혁을 돌아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마. 그리고 이서연 대표가 20년 동안 해나를 어떻게 키워냈는지 조사해서 보고해.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혁이 나가고 민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펜꽂이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낡은 만년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년필 끝부분에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서연과 함께 사용했던 비밀 신호였습니다. 민준이 만년필을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해나가 당신 딸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의 잔당들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만년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특수 암호가 새겨진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손수건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서연과 약속했던 비상 연락처였습니다. 민준은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서연이 다시 올 것이었습니다. 행사 준비 명목으로요. 그때 이 손수건을 전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민준이 창밖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야 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요. 다음 날 오전 서연은 행사장 답사를 핑계로 미래 그룹 본사에 왔습니다. 준혁이 안내를 맡았지만 서연의 동선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대표님, 이쪽으로 오시죠. 행사장은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멈췄습니다. 넓은 연회장이 펼쳐졌습니다. 서연은 테이블 배치를 확인하며 메모했습니다. 음향시설 점검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준혁이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음향팀 불러서 점검하도록 해. 서연은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민준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시선이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점검이 끝나고 서연은 로비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데 옆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나왔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민준도 서연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습니다. 민준이 먼저 시선을 떼고 걸어갔습니다. 서연의 엘리베이터 바로 옆을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손에서 하얀 손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연이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손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수건 한쪽 끝에 숫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20년 전 민준과 약속했던 비상 연락처였습니다. 당시 위험한 일에 휘말릴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둔 암호였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은 이미 복도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뭐 떨어뜨리셨어요? 서연이 손수건을 재빨리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거예요. 준혁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회사로 돌아와 사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손수건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324-5891.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3월 24일, 해나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891은 그들이 신혼집으로 쓰던 빌라 호수였습니다. 민준이 보낸 신호였습니다. 그는 서연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탐정님, 이 숫자 조합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숫자를 알려주자 탐정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전화번호나 주소는 아닐까요? 아니에요. 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 방향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20년 전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민준이 해나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의 셔츠 주머니에 펜이 꽂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특수 문양이 새겨진 만년필이었습니다. 서연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만년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민준의 회사에서요. 사흘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서연 씨, 외곽에 있는 요양병원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곳에 한승우라는 환자가 있는데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승우요? 그 사람 우리 남편 친구였어요. 맞습니다. 20년 전 해상사고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후로 계속 그 병원에 있습니다. 서연은 즉시 병원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외곽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간호사에게 한승우의 병실을 물었습니다. 2층 203호실입니다. 서연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03호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창가에 앉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50대 초반, 야윈 얼굴의 남자였습니다. 한승우였습니다. 승우가 서연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은? 서연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승우 씨, 저예요. 이서연이에요. 승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여길 찾았어요? 나를 어떻게 알고? 서연이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민준이 이걸 줬어요. 그 사람 살아있죠? 승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가주세요. 여기 오면 안 돼요. 서연이 승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말해주세요.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민준이 왜 저렇게 변했는지, 왜 우리를 버렸는지 알아야 해요. 승우가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당신들을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서연이 승우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승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민준이는 거대 조직에 얽혔어요. 자금 세탁건으로요. 하지만 민준이는 결백했어요. 억지로 끌려 들어간 거였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요? 조직이 민준이를 협박했어요.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요. 특히 해나를. 승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승우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승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결단을 내렸어요. 스스로 죽은 걸로 위장하고 당신들 곁을 떠나기로요. 배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서연이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나를 포함한 몇 명이 미리 구조 계획을 세웠어요.
민준이를 건져내서 싱가포르로 옮겼죠. 거기서 거대 자산가를 만나 입양됐고요. 승우가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당신에게 전하라고 맡긴 게 있어요. 상자 안에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아는 목걸이였습니다. 결혼기념일에 민준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목걸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펜던트 뒷면에 작은 홈이 있었습니다. 승우가 펜던트를 열었습니다. 안에 USB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민준이의 고백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열렸습니다.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20년 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야윈 얼굴로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승우를 만난 거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너와 해나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했어. 조직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 그래서 억만장자가 되어 돌아왔어. 힘을 키워서 너희를 완벽하게 보호하려고. 서연의 눈물이 화면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직의 잔당이 남아있어. 그들이 내 정체를 알면 해나가 위험해. 그래서 모른 척해야 해. 조금만 더 참아줘, 서연아. 영상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민주는 가족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래 그룹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행사장 뒤편에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민준이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투자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연회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특수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승우가 알려준 대로 펜 끝부분을 돌렸습니다. 작은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민준의 손목 시계가 진동했습니다. 민준이 잠깐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암호화된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았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연설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동해안 프로젝트는 우리의 핵심 과제입니다. 오래된 등대가 있는 그 지역 말입니다. 민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그곳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을 예정입니다. 준혁이 무대 옆에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 일정은 없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민준이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동해안 미팅은 무슨 일정입니까? 민준이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극비 사항이야. 자네는 내일 본사 업무를 처리해줘. 준혁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민준과 자주 찾았던 바닷가 마을의 오래된 등대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나자는 신호였습니다. 새벽 4시 서연은 차를 몰고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을 달려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언덕 위에 낡은 등대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등대 아래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등대 입구 쪽에 검은색 차량이 한 대 서 있었습니다. 민준의 차였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등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입구에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민준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연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민준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2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서연이 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왜 이제야? 민준이 서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등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너를 생각했어. 해나도. 서연이 민준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민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조직이 해나를 노렸어. 너희를 지키려면 죽는 수밖에 없었어. 민준이 셔츠 소매를 걷었습니다. 팔뚝에 깊은 상처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로 건너간 후에도 싸워야 했어.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해 돈을 모았고 힘을 키웠어. 서연이 상처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었습니다. 혼자 다 견뎌냈네요. 민준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와 해나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승우가 몰래 보내준 사진들을 보며 살았어. 서연이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돌아와요. 우리 곁으로. 민준이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 가족을 해치지 못해. 약속할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등대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해나에게 말해야 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충격이 클 거야. 제가 먼저 준비시킬게요. 천천히요.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20년 동안 해나 잘 키워줘서. 당신 딸이에요. 당신 닮아서 강하게 자랐어요. 며칠 후 서연은 해나를 조용한 카페로 불렀습니다. 해나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심각하시네. 서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해나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내 아버지 말이야.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해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얘기는 괜찮아요, 엄마. 저 어린 때 돌아가신 거 알아요. 서연이 해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아니? 해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늘 말해주셨잖아요. 네가 5살 생일 때 아빠가 직접 그려준 카드 있잖아. 그거 아직 가지고 있지? 당연하죠. 제 보물이에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카드에 그려진 토끼 기억나니? 네, 귀가 하나 짧은 토끼요. 아빠가 그 토끼를 내 수호신이라고 했어. 항상 너를 지켜줄 거라고. 해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아빠 얘기를? 서연이 해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곧 특별한 사람을 소개해 줄게. 아빠를 아주 잘 아는 분이야. 다음 날 서연은 민준과 해나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조용한 레스토랑 개인실이었습니다. 해나가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해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놀랐습니다. 저 결혼식 때 오셨던. 민준이 해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나 씨. 해나가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해나 씨, 어릴 때 귀 짧은 토끼 인형 가지고 놀았죠? 해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 토끼 이름이 보리였어요. 당신이 직접 지은 이름이죠. 해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요. 엄마한테도 안 말했어요.
민준이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3살쯤 된 해나가 토끼 인형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해나가 사진을 받아들고 떨었습니다. 이 사진은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이에요. 해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장난해요? 서연이 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해나야, 진정해. 얘기 들어봐. 해나가 어머니를 뿌리쳤습니다. 엄마도 이상해요. 도대체 뭐예요? 해나가 레스토랑을 뛰쳐나갔습니다. 서연이 따라가려 했지만 민준이 말렸습니다. 시간을 줘. 충격이 클 거야. 그날 밤 해나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누구예요? 왜 아빠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서연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해나야, 그분이 내 아빠야. 전화 너머로 해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빠는 죽었어요. 20해 전에요. 아빠가 우리를 지키려고 죽은 척한 거야. 나쁜 사람들로부터요. 해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요? 왜 날 혼자 두고 갔어요? 서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 이해할 거야. 사흘 후 해나가 다시 레스토랑으로 왔습니다. 민준이 혼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나가 민준 앞에 섰습니다. 왜 이제야 돌아와서 나를 흔들어 놓아요?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해나가 주먹으로 민준의 가슴을 쳤습니다. 20해 동안 어디 있었어요?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민준이 해나를 안았습니다. 해나가 아버지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민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나야, 우리 딸.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0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재결합의 기쁨을 나눈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해나는 서서히 아버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주말마다 서연과 해나를 만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해나가 회사에서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서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감사팀이 왔어요. 제가 회계 비리를 저질렀대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그럴 리 없잖아. 저도 몰라요. 갑자기 익명 제보가 들어왔대요. 증거 자료까지 있다고요. 해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즉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 해나가 위험해요. 민준이 회의 중이었지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군가 해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회계비리 누명을 씌웠어요. 민준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준혁을 보낼게. 내가 직접 알아보겠어. 민준은 비서실로 내려가 준혁을 불렀습니다. 해나 씨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즉시 조사해. 준혁이 컴퓨터를 켜고 확인했습니다. 익명 제보자가 회계 자료를 보냈네요. 회장님, 이건... 준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조작된 자료입니다. 하지만 매우 정교해요. 전문가 수준이에요. 민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검은 그림자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년 전 그 조직 말입니까? 잔당들이 아직 살아있었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아낸 거야.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회장님의 정체가 노출된 겁니까? 해나를 통해 나를 압박하려는 거야. 민준이 휴대전화를 꺼내 한승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우 형,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비밀 장부 위치를 알려줄게. 그걸로 그들을 끝낼 수 있어.
민준이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부산 남항 3번 창고. 바닥 밑 금고에 숨겨뒀어. 민준은 즉시 경호팀을 부산으로 보냈습니다. 이틀 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해나가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나가 서연의 집으로 찾아와 울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남편이 날 의심해요. 서연이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곧 해결될 거야. 아빠 때문이에요. 아빠가 나타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서연이 해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빠가 너를 지키려고 싸우고 있어. 조금만 참아. 그때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 해나를 집 밖에 내보내지 마. 위험해. 서연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조직이 해나를 노리고 있어. 내가 경호원을 보낼게. 민주는 즉시 정예 경호팀을 서연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 해나는 경호원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과 직접 만나 오해를 풀고 싶었습니다. 해나가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옆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남자 둘이 뛰어나왔습니다. 야! 해나가 비명을 질렀지만 입이 막혔습니다. 남자들이 해나를 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승합차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1시간 후 민준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왔습니다. 해나가 묶여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빚을 갚을 시간이다. 민준이 휴대전화를 움켜쥐었습니다. 화면이 금이 갔습니다. 준혁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해나 씨 위치 추적기가 작동했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야? 동해안 폐창고입니다. 20년 전 회장님이 사라졌던 그 부근이에요.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운명의 장소였습니다. 서연에게 연락해. 그리고 특수팀 즉시 출동시켜. 준혁이 재빨리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연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나가 어디 있어요? 납치됐어. 하지만 위치는 파악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갈 거예요. 위험해. 여기는 내 딸이에요. 당신만 보낼 수 없어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헬기 보낼게. 30분 후 서연은 민준의 전용 헬기에 올랐습니다. 민준이 서연에게 특수 만년필을 건넸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 위험할 때 끝부분을 누르면 섬광이 터져. 서연이 만년필을 받아들었습니다. 헬기가 동해안으로 날아갔습니다. 폐창고가 보였습니다. 낡고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민준이 무전기로 지시했습니다. 건물 사방을 포위해. 인질의 안전이 최우선이야. 경호팀이 창고 주변에 배치됐습니다. 드론이 건물 위를 맴돌았습니다. 헬기가 창고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착륙했습니다. 민준과 서연이 내렸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갈게. 신호 보낼 때까지 기다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가요. 해나는 우리 둘 다 필요해요. 민준이 서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 절대 내 옆을 떠나지 마. 두 사람이 창고로 걸어갔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악몽의 장소였습니다. 창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해나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해나. 서연이 달려가려 했지만 민준이 막았습니다. 함정일 수 있어. 그때 어둠 속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간만이군, 강민준. 민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20년 전 그 목소리였습니다.
검은 그림자 조직의 수장이었습니다. 불빛이 켜지며 50대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흉터투성이 얼굴에 차가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네가 살아있을 줄은 몰랐어. 하지만 이제 끝이야. 수장이 해나의 머리에 총을 겨눴습니다. 해나가 입에 물린 천 때문에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날 죽여. 대신 딸은 놓아줘. 수장이 비웃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지. 가족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결국 도망쳤잖아. 민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달라. 수장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뭐가 달라? 내 딸이 죽는 건 똑같아. 바로 그 순간 서연이 만년필 끝을 눌렀습니다. 강렬한 섬광이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으악! 조직원들이 눈을 가리며 비틀거렸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해나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연도 뒤따랐습니다. 창고 밖에서 경호팀이 일제히 진입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최루탄이 터졌습니다. 민준이 해나를 묶은 밧줄을 풀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왔어. 해나가 아버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서연이 해나를 안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장이 서연을 뒤에서 붙잡았습니다. 총구가 서연의 머리에 닿았습니다. 움직이지 마. 민준이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서연. 수장이 서연을 끌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나. 안 그러면 이 여자 죽여. 민준이 두 손을 들었습니다. 진정해. 원하는 게 뭐야? 내 목숨이야. 20년 전 날 배신한 대가를 치러야지. 서연이 수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내 남편은 당신을 배신한 적 없어요. 수장이 서연의 머리를 총으로 내리쳤습니다. 서연이 비명을 삼켰습니다. 엄마. 해나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의 눈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준혁이 창고 위층에서 저격총을 겨눴습니다. 수장의 어깨를 정확히 조준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수장이 총을 놓치며 쓰러졌습니다. 경찰 특수팀이 진입했습니다. 수장과 조직원들이 일제히 체포됐습니다. 민준이 서연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괜찮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우리 딸 구했어요. 해나가 부모에게 달려와 셋이서 얼싸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서연이 머리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해나는 복도 의자에 앉아 남편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의사가 치료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경미한 타박상입니다. 며칠 안정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민준이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민준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은 괜찮아요? 민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린 순간이었어. 그들을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서연이 민준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준혁이 비밀 장부까지 확보했어. 조직은 완전히 와해됐어. 복도에서 해나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서연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은? 저도 괜찮아요. 남편이 이해해줬어요. 해나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저 살려줘서. 민준이 해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역할을 이제야 했네. 미안해. 해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아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 가족이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민준이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20년 전 일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증언해 주시죠. 민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전 검은 그림자 조직에 강제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자금 세탁일을 시키려 했죠. 거부하셨습니까? 네. 하지만 그들이 제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특히 어린 딸을. 형사가 메모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위장하신 겁니까?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조직을 무너뜨린 증거를 모으기 위해 싱가포르로 건너갔고 2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준혁이 옆에서 USB를 건넸습니다. 이게 조직의 모든 범죄 증거입니다. 자금 세탁 내역, 살인 청부 기록, 비자금 관리 장부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형사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조직 전체를 기소할 수 있겠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 가족은 언론에 노출시키지 말아주세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민준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20년 전 억울한 누명을 벗는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준은 검은 그림자 조직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서연과 해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법정을 나온 민준은 서연과 해나를 안았습니다. 끝났어. 진짜 끝났어. 서연이 민준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어요.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해나가 부모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민준과 서연이 함께 대답했습니다. 그럼, 진짜 가족이지. 일주일 후 해나의 회사에서 공식 사과문이 발표됐습니다. 조작된 회계 자료였음이 밝혀졌고 해나는 복직했습니다. 민준의 법무팀이 모든 증거를 제출한 덕분이었습니다. 해나가 첫 출근하는 날 서연이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다 컸는데요. 서연이 웃으며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엄마 마음이야. 받아. 해나가 도시락을 받아들고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그날 저녁 민준은 미래 그룹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준혁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시죠. 민준이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규모 자선재단을 설립하려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집중할 겁니다. 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좋은 취지입니다만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제 개인 재산의 절반을 출연하겠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준혁이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회장님과 이서연 대표가 공동으로 맡으실 예정입니다.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이서연 대표는 누구십니까?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전 헤어진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준혁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민준이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혁 고마워. 잔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준혁이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서연 대표가 20년 동안 해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조사한 자료입니다. 민준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호텔방에서 자료를 읽었습니다. 서연이 밤낮으로 일하며 해나를 키운 기록이었습니다. 해나의 학교 행사마다 빠짐없이 참석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서연이 혼자 감당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민준은 휴대전화를 꺼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나야. 왜요?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목이 메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연이 웃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해나 키우느라 고생했어. 내가 옆에 없어서 미안해. 서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돌아왔잖아요. 사랑해, 서연아. 저도 사랑해요. 전화를 끄는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20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20년 전 살았던 작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서연이 함께였습니다. 여기 그대로네요. 서연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건물 사서 도서관으로 만들까? 서연이 놀라 민준을 봤습니다. 도서관요? 가족사랑 도서관. 우리 추억을 의미 있게 만들고 싶어. 서연이 민준을 안았습니다. 좋아요. 우리 함께 만들어요. 두 사람은 아파트 앞에 서서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부부가 손잡고 걷던 그 시절이 생생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잃어버린 20년을 채워갈 거야. 같이요? 당연하지. 평생 같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사랑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과 서연은 해나의 집으로 갔습니다. 해나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아빠, 엄마. 오신다고 말씀하시지. 민준이 주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딸이 요리하네. 누구 닮았어? 해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닮았죠. 서연이 앞치마를 두르며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세 가족이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이 서투르게 채소를 썰었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20년 전보다 더 못하시네요. 민준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연습할 시간이 없었잖아. 해나가 아버지에게 국자를 건넸습니다. 아빠, 국간 좀 봐주세요. 민준이 국을 떠서 맛봤습니다. 완벽한데? 우리 딸 요리 실력 대단한데.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해나가 부모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서연이 해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게 가족이야. 민준도 두 사람의 손을 덮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럴 거야. 약속해. 세 사람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의 공백을 채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석 달 후 민준과 서연은 거대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사랑나눔 재단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서연이 민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문을 여네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동안 꿈꿨던 일이야. 받은 것을 돌려주는 거. 재단 개소식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해나도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한승우도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습니다. 민준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년이란 세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민준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내와 딸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재단은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홀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두 번째 기회를 나누고 싶습니다. 서연이 단상으로 올라와 민준 옆에 섰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이 재단이 그런 분들께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해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이 해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민주는 사무실로 서연을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사무실이야. 넓은 공간에 책상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자기 책상에 앉아봤습니다. 이제 매일 당신이랑 출근하는 거예요? 민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치 같이 일해야지. 서연이 일어나 민준을 안았습니다.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날 저녁 민준은 서연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민준의 손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서연에게 20년 동안 하지 못한 말들을 쓴다. 네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이제 안다. 해나를 혼자 키우며 흘린 눈물을 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나를 기다렸을 너를 안다. 미안하고 고맙다. 남은 평생 너에게 보답하며 살겠다. 영원히 사랑한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울지 마.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며칠 후 해나가 재단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초음파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서연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해나가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임신했어요.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딸을 안았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민준도 다가와 해나를 안았습니다. 축하한다, 딸. 이제 우리 손주를 보는구나. 해나가 부모 품에서 울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듬뿍 받고 자랄 거예요. 민준이 해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을 거야. 2달 후 민준은 매주 금요일을 가족의 날로 정했습니다. 모든 업무를 취소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금요일 민준은 서연과 해나를 데리고 20년 전 살던 빌라로 갔습니다. 건물이 새 단장을 끝냈습니다. 가족사랑 도서관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와, 정말 도서관이 됐네요. 해나가 감탄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아늑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책장마다 책이 가득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가족사진 전시 공간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사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20년 전 우리 모습이네요. 민준이 서연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 해나가 부모를 사진 찍었습니다. 자, 웃으세요. 세 사람이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석 달 후 해나의 결혼 2주년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유럽 기차 여행? 정말요? 해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엄마랑 가려고 했던 여행이야. 이제 가족 모두 함께 가는 거야. 서연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물론이지. 매일 생각했어. 일주일 후, 4사람은 유럽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민준, 서연, 해나, 그리고 해나의 남편이었습니다. 기차가 알프스 산맥을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눈 덮인 산이 펼쳐졌습니다. 해나가 남편의 어깨에 기대 잠들었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은요? 나도.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을 것 같아. 기차가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2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년 후 바닷가 마을의 작은 별장이었습니다. 민준이 베란다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뒤에서 민준을 안았습니다. 벌써 일어났어요? 민준이 돌아서며 웃었습니다. 손주들이 곧 올 거라서.
거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나의 쌍둥이 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커피 2잔을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서연이 뒤따랐습니다. 5살 된 쌍둥이가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우리 지훈이, 지민이, 잘 잤니?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나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아빠, 아이들이 옛날 얘기 듣고 싶대요. 민준이 아이들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어떤 얘기?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다에서 살아난 얘기요. 민준이 서연을 보며 웃었습니다. 서연도 옆에 앉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들로부터 가족을 지키려고 먼 곳으로 떠났단다.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서요? 20년 동안 힘을 키워서 돌아왔지. 할머니와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기다렸어요? 서연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를 믿고 계속 기다렸지.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시 만날 수 있었단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멋있어요. 오후에 민준과 서연은 단둘이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20년 전 생각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생각나. 하지만 지금이 더 좋아. 왜요? 그때는 지킬 게 많아서 두려웠어. 지금은 모든 게 평온해. 서연이 민준의 팔짱을 꼈습니다. 재단 일은 준혁 씨한테 맡기길 잘했어요. 응. 이제 우리는 손주들이나 돌보면 돼. 2사람이 멀리 보이는 등대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재회했던 그 등대였습니다. 저기 가볼까요?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민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사람은 손을 잡고 등대로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등대 아래 도착한 민준과 서연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평생 사랑할게. 서연이 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도요. 영원히. 파도 소리가 2사람을 감쌌습니다. 20년의 아픔을 이겨낸 사랑이었습니다. 저 멀리 별장에서 해나가 아이들과 함께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과 서연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등대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사랑이었습니다. 2사람의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죽음보다 깊은 침묵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건 가족을 지키겠다는 아버지의 희생과 그를 믿고 기다린 어머니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다에서 시작된 비극이 마침내 따뜻한 등대 앞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듯 이제는 귀여운 2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매일이 선물 같은 날들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때로는 삶이 거친 파도처럼 우리를 덮쳐와도 서로를 향한 믿음이라는 등대만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 반드시 평온한 무태에 닿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손을 한번 더 따뜻하게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